오늘 우리 증시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화 기자와 함께합니다. 미국의 은행 위기가 길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좀 하루 늦게 온 것 같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내렸는데 미 연준이 이제 기준금리를 더 올리면 이 같은 은행 위기가 또 올 수 있다. 이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를 반영하듯이 외국인과 또 기관의 그런 동반 매도세가 좀 이어지면서 코스피와 또 코스닥이 1% 가까이 그리고 1% 넘게 이렇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날 이 외국인과 그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이어졌던 것과는 조금 반대 행보였습니다. FOMC 경계감과 또 은행 리스크 재부각에 따라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면서 외국인 매물 출회가 좀 확대됐다라는 분석입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3.9원 내린 1,338.2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네. 내일 새벽이면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안이 발표될 텐데 일단 베이비 스텝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근데 시장은 좀 금리 인상보다는 언제 긴축을 멈출 것인가, 파월 의장 발언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시장에서는 이 FOMC가 0.25%포인트 이 금리를 좀 더 인상을 하면서 한미 간의 그 기준금리 차이가 현재 1.5%포인트에서 1.75%포인트까지 더 확대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좀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미 중앙은행인 이 연방준비제도는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3시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FOMC를 열어서 정책 금리 인상 폭을 발표합니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11일 금리를 동결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지난 3월 연 5%에서 5.25%까지 이 기준금리가 올라간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역전된 금리 차이는 1.5%포인트까지 더 벌어졌던 건데요. 내일 미 금리가 0.25%포인트를 더 올린다면 한미 간의 그 역전된 금리 차이는 1.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됩니다. 유례없는 이 금리 인상기였던 이 지난 2000년 5월과 10월 사이에도 1.5%포인트를 넘지 않았었기 때문에 지금껏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게 되는 셈입니다. 이 점이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주목을 해야 할 부분인데요. 증권업계는 대부분 이 국내 증시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다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파월 의장의 앞으로의 발언에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시장에서는 이번 금리 인상이 마지막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마지막이 아니다라는 시그널을 준다면은 변동성이 커지는 장이 더 열릴 것이다 라면서 6월 금리 인상 컨센서스가 변한다면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진우 메리츠증권 투자전략팀장은 시장이 이미 이 금리 인상하는 것을 선반영했기 때문에 변화는 크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도 SVB 사태로 인해서 연준의 입장이 매파적으로 바뀔 가능성을 좀 주목해야 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미 경기 악화 조짐까지 겹친다면 국내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는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삼성전자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지만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좀 이게 갈 길은 조금 멀어 보이는데 결국 이제 반등한 일만 남았다. 이런 기대감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이제 증권업계가 이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8만 원대로 줄줄이 좀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8만 원대를 지지했던 곳은 8만 원 중반까지 이렇게 높여 잡는 상황인데요. 반도체 실적이 바닥을 찍었음을 확인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오늘 종가를 기준으로 삼성전자는 전 거래일보다 0.46% 떨어진 65,400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어제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보이다가 잠시 쉬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가 최근 14년 만에 이 최악의 성적표를 내놨지만 향후 이런 실적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증권사별로 목표 주가를 좀 한번 살펴보면요. KB증권이 8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고요. 네. 그리고 하이투자증권은 8만 4천 원. 그리고 7만 8천 원을 제시했던 유진투자증권은 8만 2천 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했습니다. 특히 IBK증권과 또 유안타증권은 삼성전자의 9만 원 복귀도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최도현 SK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이 역대급 속도의 가격 하락과 또 역대급 재고자산 평가 손실 기반 반영, 그리고 감산에 의한 역대급 공급 축소와 같은 매우 특이한 그런 사이클 속에서 메모리 가격의 반등이 없더라도 U자형의 그런 가격 반등이 예상이 된다라고 기대를 하고 했습니다.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이 감산 효과로 메모리 반도체 시황이 최악을 지나고 있다면서 마찬가지로 삼성전자가 여전히 기술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점을 증명을 하면은 주가는 더 오를 것이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서 당국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섰다는 내용을 다뤘는데 이 하한가 8개 종목 오늘도 대부분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8개 종목 가운데 삼천리와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종목은 오늘도 파란불을 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하한가 종목들의 이 높은 반등을 기대하는 정말 아슬아슬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이 내용은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개인 투자자 A씨는 최근 하한가가 이어진 서울가스, 다우데이터 등의 주식을 매수했습니다. 하한가 종목의 반등을 기대하는 이른바 핫다 투자 전략인데 A씨는 근거 있는 매수였다고 설명합니다. 오늘 하한가 맞았으니까 내일 올릴 거라고 하면은 이제 찍기가 되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사는 거 보면서 아 얘네가 하한가를 이제 물량을 다 받으면서 위로 올리려고 하는구나라고 하고 그걸 보고 이제 저는 들어갔죠. 이처럼 높은 위험을 안고 시장에 뛰어든 개인 투자자는 A씨뿐만이 아닙니다. 이른바 SG 8종목의 하한가 랠리가 시작된 이후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 규모는 이미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삼천리, 다올투자증권을 제외한 6개 기업은 지난 28일 하루 반짝 반등한 뒤 다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당 기업들의 주가가 크게 내려앉긴 했지만 반등을 꾀하기엔 여전히 하락 위험성이 크다고 경고합니다. 폭락 8번 했지만 80% 내렸지만 과거에 비해서 10배나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좀 위험하다. 급등하고 급락한 종목은 언제든지 다시 또 추락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고 한 증권사 연구원도 해당 기업들의 장기적인 성장성과 산업 내 입지를 고려한 신중한 투자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리스크 대비 리턴이 상대적으로 좀 적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또한 해당 기업들은 속한 산업의 중장기적 성장성 및 산업 내 입지를 감안했을 때 성장 동력의 부재로 인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은 좀 제한적으로 판단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결국 단기간에 수익을 거두고 나오려는 욕심에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더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송민아 기자였습니다.